정어. 무심코 뱉은 말과 다른 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일로 야기되는 고통을 알고 있기에 나는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사랑이 깃든 말을 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기를 것을 소원합니다. 말이 행복이나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나는 자신감과 기쁨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는 말로 정직하게 말하리라 결심합니다. 그 진위를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 것이며 확신이 가지 않는 일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분열과 불화를 초래하고 가족이나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말을 삼가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작은 대립이라 하더라도 간과하지 않고 존재하고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심합니다. 이것은 네 번째 전념 훈련으로 정어의 아주 훌륭한 설명이 된다. 오늘날 의사소통의 기술은 매우 정교해졌다.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전하는데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는 대화를 하지 않고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다. 의사소통이 막혀버린 것이다. 우리는 국가 간의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차원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전념 훈련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경전에 근거한 정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녹색을 보면 녹색이라고 해야지 자주색이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물론 수준이 다른 청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진리를 상이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늘 진리에 충실해야 한다. 셋째, 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벌컥 소리를 지르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고통과 증오를 빚어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따금 도끼 서린 말을 내뱉곤 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불성의 씨앗이 들어있는 동시에 수많은 구속과 번뇌의 씨앗, 즉 정신의 행성이 들어있다. 우리가 악의에 찬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대개 습관의 힘 때문이다. 말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말로 인해 사람은 강박관념을 갖게 되거나 인생의 목적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살로 내몰리는 일까지 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과장되거나 그럴듯하게 꾸민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좀 더 극단적으로 혹은 더 낫거나 더 나쁘게 들리게 하고자 쓸데없이 가장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가 약간 화를 낸다 해서 그가 미쳐 날뛴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어의 수행은 우리가 하는 말이 신중하지 못한 불건전한 씨앗이 아니라 불성의 씨앗에서 비롯되게 하고자 습관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을 말한다. 정어는 정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말이라는 것은 생각을 목소리로 나타내는 것이다. 생각은 더 이상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이에게 이어폰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오디오 테이프를 듣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자면 의식의 어느 한 부분이 편집자 역할을 해야 한다. 말을 했다가는 비판당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편집자가 그것을 삭제할 것이다. 그런데 친구나 치료사가 예기치 못한 질문을 하면 숨기고자 했던 진실을 무심코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음속에 고통 덩어리가 있을 경우 그것들이 생각을 거치지 않고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정념을 수행하지 않을 때 고통은 심해져 가고 더 이상 억제되는 법이 없다. 고통을 표출하면 자기는 물론 남에게도 피해줄 수 있는데 정념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마음속에서 무엇이 쌓여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럴 때면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말하거나 글로 옮기고 나서는 그 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말을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해버리는 것이다. 화해와 용서를 낳는 말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매우 심술궂은 말을 해버린다. 우리 안에 있는 평화의 씨앗에 물을 주고자 한다면 행주좌화하는 내내 정념을 수행해야만 한다. 정념을 통하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느낌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이러저러한 생각이 해로운 것인지 이로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 생각이 말이라는 모습으로 마음을 떠날 때 정념이 동행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과연 쓸모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경청은 정어의 토대를 이룬다. 마음을 집중해서 들을 수 없다면 정어를 실천에 옮길 수 없다. 자기 생각만 늘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대꾸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을 하건 간에 그것은 전념의 자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묘금 연화경을 보면 자비의 눈으로 보고 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자비가 깃든 듣기는 치유작용을 한다. 누군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말을 들을 때면 우리는 즉시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훌륭한 치료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자비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법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재개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만 한다. 의사소통이 단절되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는다. 아무도 우리에게 귀 기울이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은 폭탄과 같은 상태가 되고 만다. 단 10분간만이라도 우리말을 경청해주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태도가 바뀔 것이고 입가에는 다시 웃음을 띠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간음보살은 세상의 울부짖음을 듣는 분이다. 그분은 판단을 내리거나 반발하는 법 없이 경청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몸과 마음을 다해 경청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폭탄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을 트집잡기를 좋아한다고 느끼는 한 그들이 받는 고통은 경감될 수 없을 것이다. 정신요법사가 올바른 듣기, 즉 청정을 실천한다면 그를 찾아온 환자들은 그전에는 그 누구에도 결코 말할 수 없었던 것을 털어놓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경청은 화자와 청자 모두의 정신을 기름지게 한다.